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금융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융상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두 번째가 기타 포괄 손익인식 금융자산, 세 번째가 단기 손익인식 금융자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융자산들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게, 먼저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사업 모형은 수치 목적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수치 목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자 등과 같은 것들을 수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그러한 금융자산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금 흐름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현금 흐름 특성상 만기일이 되면 원금을 받고, 그리고 매년 이자를 지급받는 것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일단은 사업 모형과 현금 흐름 특성, 이 두 가지 기준을 통해서 수치 목적이다, 수치 목적만 있다, 예. 그리고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도 있다, 예. 그리고 공정가치 선택권이 없다 하면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 된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사업 모형에서 수치 목적뿐만 아니라 나중에 비싸지면 판매할, 매도할 목적도 있다, 동시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현금 흐름의 특성은 원금과 이자만 지급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으면 되고, 예. 그리고 공정가치 선택권이 없다라고 하면 아니요 하면 기타 포괄손익인식 금융자산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상각 원가 측정과 기타 포괄손익인식 금융자산의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 모형상의 매도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사업 모형에서 따져 보았을 때 수치 목적이나 수치 매도 목적이 아닌 그 이외의 목적인 경우에는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이 된다는 거, 이것도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건 이제 채무상품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채권을 샀을 때, 채권의 보통 형태가 만기일이 되면 원금을 돌려받으면서 매년 이자 쿠폰으로 이자를 받는 그런 상품을 뜻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지분상품, 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단기 매매 목적이냐라고 한다면, 예라고 한다면 이게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이 되는 거고, 단기 매매 목적이 아니라면, 기타 포괄 손익 선택권이 있다면 기타 포괄 손익 인식 금융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우리가 자산을 구분할 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유동자산의 경우는 1년 이내의 목적이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단기 손익인식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보통 단기 매매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유동자산입니다, 보통. 자, 그리고 상각 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기타 포괄손익인식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비유동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기일이 있고 매년 이자를 받는 형식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것들은 전부 다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만기가 1년 이내로 남은 시점이 언젠가는 오겠죠. 그때는 이제 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다시 됩니다. 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돼서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상에 유동자산 속에 위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금융자산들을 항상 인식과 그 다음에 중간에 뭐 중간 평가, 공정가치 측정 같은 걸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처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눈치를 채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회계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자산들은 처음에 최초 취득, 그때 인식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중간에 측정의 문제가 있고, 이제 그 사용 목적이 끝나면 처분을 하겠죠. 그래서 처분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회계 처리들을 한꺼번에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금융자산은 인식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금융상품의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형화된 매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형화된 매입의 경우에는 매일매일
또는 결제일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인식한다는 건데, 우선은 뭐 정형화된 매입이라는 것은 규정이나 업무 관행에 따라서 설정된 기간에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그런 계약 조건에 따른 매입이다라고 하시면 되고, 매매일과 결제일이라는 이 용어에 대한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라고 하는 말은 사고 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 회계 기준에서는 매입 또는 매도를 약정한 날을 매매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제일은 실질적으로 돈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돈을 준과 동시에 그 금융자산이 나에게 인수되거나 인도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인도한다. 인수는 내가 산다라는 뜻이고, 인도는 내가 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시점으로 해서 금융자산 최초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간중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하는 측정은 인식할 때, 취득할 때 그러면 이 금액을 어떻게 측정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공정가치 측정, 국제회계 기준은 기본적으로 공정가치 측정을 기본 베이스로 하죠. 물론 원가법도 있지만, 자, 그런데 우리 회계에서는 아시겠지만 자산을 취득할 때 직접 관련되는 거래 원가라는 것들은 다 공정가치 가산 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 원가로 구성한다라는 건데, 이건 대부분의 자산들이 그래요. 유형자산도 그렇고, 뭐 재고자산도 그랬고, 지금까지 배웠다면 거의 대부분의 자산들이 그랬는데요. 이제 또 중요한 문구가 하나 나옵니다. 왜냐하면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그때 발생하는 거래 원가를 단기 그냥 비용으로만 인식한다라는 거,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주의하셔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유일하게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되는 부대 비용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자산은 바로 단기손익 인식 금융자산이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후속 측정이라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후속 측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금융자산 유형별 측정 기준이라고 해서 총 세 가지의 자산이 나오죠. 삼각형 원가 측정 금융자산, 단기손익 인식 금융자산, 기타 포괄 손익 인식 금융자산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삼각형 원가 측정 금융자산. 아까 의견은 어떤 자산을 삼각형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지를 배웠으니까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삼각형 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우리가 다른 회사의 회사채 같은 걸 산 거예요. 샀고 최초 취득을 했고 만기가 되면 3년 만기를 해볼게요. 만기가 되면 $10,000 이 원금을 돌려받는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자율은 10%라고 가정할게요. 액면 이자율 10%이라면 매년 $1,000씩 이자로 받는다가 되겠죠. 자, 근데 첫 번째 케이스,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마켓 이자율이 12%라면 그러면 우리가 이걸 취득함에 있어서 얼마로 취득을 해야 될까? 자, 삼각형 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현재 가치 할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자와 그 다음에 이 원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합니다. 자, 제가 아래쪽으로 화살표를 그었죠. 그래서 현재 가치 할인 금액은 아래쪽의 금액으로 좀 더 낮은 금액으로 평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액을 현재 가치 할인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취득원가예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자, 이거 액면가 10,000원짜리잖아요. 그리고 뭐 매년 이자가 1,000원씩 붙는 10% 이자가 붙는 거고. 하지만 시장에 나가면 내가 다른 상품을 산다면 취득을 한다면 10%가 아닌 12%로 취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같은 금액이라면 같은 취득 금액이라면 이 사채를 10%짜리 사채를 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시장 나가면 12%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현재 가치 할인을 해보면 이 금액보다 좀 더 낮은 금액으로 측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12%로 할인한 겁니다. 12%로 할인해야지 해서 이 금액 좀 더 낮은 금액으로 팔아야지만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취득하는 사람 입장이죠. 그래서 낮은 금액인 취득원가, 네, 요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이 금액이 바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합니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그러니까 이게 바로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이 금액이 되겠죠. 자, 그래서 삼각형 원가를 최초 취득할 때는 지금 취득 원가에다가 할인 가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해서 삼각 누계액이라 되죠. 이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해서 삼각형 원가라고 해서 측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돼 있다는 거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 부분은 매년 상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할인 차금의 상각 방법이라고 해서 유효이자율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매년 상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각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자 비용 얼마고 상각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얼마고 이런 식으로 막 했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상각 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측정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손익 인식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먼저 요 측정 기준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매년 또 공정가치로 계속 측정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공정가치가 변동이 된다는 말은 맨 처음에 10,000원이었던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기말에 측정을 해보니까 12,000원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게 지금 차이 나는 금액은 이 정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로 처리하느냐인데 그게 바로 자,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 평가 손익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지금은 상승했죠. 그러면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면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 평가 이익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 금액만큼을 단기손익 인식 금융자산 평가 이익으로 잡고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이죠. 그 계정 과목은 단기손익 항목이라서 수익 혹은 비용입니다. 수익 혹은 비용입니다. 이거 제가 이걸 한번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3번 요 부분 기타 포괄손익인식 금융자산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그럼 기타 포괄손익인식 금융자산을 보시면 이것도 측정하는 기준은 공정가치라고 되어 있죠. 예, 마찬가지로 얘도 공정가치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금액이 바뀔 겁니다. 이것도 같은 금액으로 해볼게요. 10,000원이었던 게 12,000원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차이 나는 부분은 이 정도잖아요. 이 부분만큼이라면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인데 여기 또 이름 보시면 기타 포괄소득 인식금융자산 앞에는 이 부분은 그냥 다 이름이잖아요. 그 자산의 이름이니까 길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뒷부분 평가손익이라는 것도 똑같죠. 평가손익 이름은 이제 비슷한 양식으로 되어 있지만 중요한 부분 이 부분입니다. 기타 포괄손익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손익 부분과 기타 포괄손익 부분이 다르다는 건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타 포괄손익 부분은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 손익은 수익 비용을 해서 그 해 그냥 떨구고 넘어가 버리면 돼요. 하지만 기타 포괄손익 같은 경우는 바로 떨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인식 같은 경우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으로 손익으로 하는 이유가 얘네들 둘이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은 1년 이내에 내가 샀다가 처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안에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바로 수익 비용을 인식하면 되는 거고 하지만 기타 포괄손익인식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내가 1년만 들고 있을 게 아니라 몇 년을 들고 있을 거기 때문에 바로 수익 비용으로 인식을 해서 떨궈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해서 좀 더 유보시킨 다음에 나중에 처분할 때 한꺼번에 다 처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된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공정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페어 밸류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FV라고 쓰고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뭐 독립된 사회 합의된 가격 이 합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있는 경우 이거의 대표적인 거죠. 이러한 상품을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이 있는 경우 그게 대표적으로 그 시세라고 하죠. 우리가 시세, 시장 가격. 그때 이제 공시가격이라고 해서 네, 사람들에게 공공적으로 공연하게 다 보여주고 있는 가격, 보여주는 가격을 뜻하는 거고 시장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는 당연히 추정합니다. 회계에서는 시장이 있으면 그 시장 가격 쓰면 되고 없으면 항상 추정합니다. 이건 다른 자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추정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최근에 거래했던 가격이랑 혹은 동일한 다른 상품이 있겠죠. 공정가치 참고를 하고 혹은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이 자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다면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 얼마인지 한번 예상을 한 다음에 그걸 현재 가치로 할인해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이라는 방법 등을 사용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런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 상품입니다. 그런 지분 상품의 경우에는 그냥 원가, 최초에 내가 준 돈으로 처리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내용들을 한 책에다가 다 이제 정리를 했어요. 표로 431페이지고요. 이 부분을 보시면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 지금 첫 번째 있는 게 삼각후 원가 측정, 그 다음이 단기 손익 인식, 그 다음 기타 포괄 손익 인식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금융자산이고, 그 다음에 또 특징에 또 있는 게 금융상품 유형이 삼각후 원가 같은 경우는 채무 상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지분 상품이 들어간다라는 말이 나오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자, 하지만 단기 손익 인식과 그다음 기타 포괄 손익 인식 같은 경우는 지분 상품, 채무 상품 둘 다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손익은 파생 상품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초 측정할 때 보면 또 다른 점이, 먼저 삼각후 원가는 거래 원가를 합쳐버린 데 있고, 그 다음에 기타 포괄도 공정가치의 거래 원가를 합쳐버린다고 돼 있죠. 근데 이 부분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공정가치만 계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거래 원가를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비용 처리한다고 했죠. 비용 처리.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거래 원가를 가산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온다면 그 말이 이제 또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후속 측정인데 삼각후 원가 측정은 삼각후 원가를 이런 거를 측정하는 건데, 이게 이제 유효이자율법을 통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단기 손익인식은 공정가치고,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인식도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는데 차이점이 있었죠. 이 두 가지도 보시다시피 단기 손익인식 금융자산은 평가를 후속 측정을 했을 때 단기 손익 수익 비용으로 바로 떨궈낸다고 했었고, 기타 포괄 손익 인식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중간에 나오는 이자나 배당은 모두 다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손상차손 인식이 또 나오는데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은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손상과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그냥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금융자산의 제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제거라는 것은 재무상태표에서 삭제하는 것을 뜻하고, 우리가 최초 인식했던 거의 반대 개념이다. 뭐 이거는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고. 자, 그럼 이제 제거 대상의 결정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전체를 제거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일부 재고 조건, 그러니까 재고 조건을 충족을 한다면 일부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부에 대해서 재고 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서, 먼저 첫 번째로 현금 흐름이 있는데, 현금 흐름 보통 원금과 이자를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중에서 특정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거래 상대방이 이 현금 흐름 중에서 원금에 대한 권리는 없고 이자 부분에 대한 권리만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 뭐 이거는 또 우리가 예제 문제 통해서 한번 보면서 또 이야기할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제거 대상이 금융자산의 현금 흐름에 완전히 비례한다라고 해서 채무상품의 현금 흐름 중 90%,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완전히 비례하는 퍼센테이지를 따질 수 있다면, 이때는 일부만 제거할 수 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제거되는 금융자산 현금 흐름 중 특정 부분 중에서 완전히 비례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례된다, 완전히 비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과 3번은 결국은 뭐 비슷한 말이니까요. 그래 보시면 되고, 예제 8-1번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두 가지는 서로 독립적이다 라고 되어 있고, 사례 1번, 성심은 100만원의 공정가치를 가지는 금융자산의 현금 흐름 중에서 최초 80%에 해당되는 금액을 체결하였다.
이거 전체 금액 중 그냥 80만 원이다. 80%가 아니고 80만 원에 해당된다 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게 아까 위에 올라갔을 때 따져 보시자면 1번 같은 경우는 뭐 현금 흐름 중에서 원금에 해당된다, 이자에 해당된다 이런 말이었고 2번, 3번은 퍼센테이지를 확실하게 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사례 1번을 보시면은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100만 원의 금액 중에서 최초 8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에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회계 기준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거 여부를 적용할 수 없고, 자, 두 번째는 보시면 만기가 10년이고 고정금리 대여금 마지막 4년 동안에 발생하는 4년이라는 말과 원금과 이자의 현금 흐름의 100%라고 해서 확실한 현금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현금 흐름이 식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문제를 풀어 보시면서 내가 배웠던 이론을 적용하는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융자산 제거 여부의 결정부터 해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금융자산의 재분류 내용만 한번 읽어보고 이번 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자산의 재분류라고 해서 공정가치 변동 인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자산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걸 다른 금융자산으로 이제 재분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런 재분류를 통한 이익 조작이 되거든요. 회계 처리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지를 위해서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을 하는데 그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사업 모형을 변경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라고 되어 있죠. 먼저 1, 2번은 삼각원가 측정 금융자산에서 출발하는 거고 3, 4번은 기타 포괄손익 인식 금융자산에서 출발, 그리고 5번과 책에 또 6번까지 있죠. 6번은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업 목적을 한번 보시면 우선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그 자체의 목적이 수치 목적 사업 모형이었죠. 이자만을 받기 위한. 자, 그런데 이게 보시다시피 수치 및 매도 목적이 되면 기타 포괄 손익 인식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치 및 매도 목적뿐만 아니라 기타 목적일 경우에는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인식 금융자산에서 출발하는 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수치 목적뿐만 아니라 매도 목적까지 있었습니다. 둘 다 출발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목적이 수치 목적만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면 삼각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타 목적인 경우에는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단기손익인식에서 이제 출발하는데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의 사업 모형은 수치 및 매도 목적 혹은 기타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요 목적의 예, 부분이고, 이게 만약에 수치 목적만이다 라고 한다면 삼각 원가가 되는 거고, 혹은 수치 목적 및 매도 목적 사업 목적이다 라고 한다면 기타 포괄손익 인식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